안녕하세요. 김신철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일단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나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이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두고 신청해야 될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 사용 문제인데요. 개인회생 신청 후에 신용카드가 갑자기 막힐 줄 몰랐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죠. 카드 빚을 갚아 나갈 수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카드 회사가 신용을 계속 제공하지는 않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체크카드, 그러니까 내가 가진 예금을 사용하는 직불 체크카드를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용카드는 사용이 정지되어도 내 카드에서 돈이 바로 출금된 이 체크카드는 정지가 되지 않으니까 회생을 신청하실 채무자분들은 미리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놓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대출 문제인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대출이 끊기죠. 자, 그런데 갑자기 부모님이나 배우자 또 아기가 병원 신세를 지게 돼서 큰 돈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죠. 자, 이럴 때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에게는 대출이 나오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도 소액으로 대출을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이게 대출이 가능하다고 해도 최고금리로, 아주 고금리로 가능하고요. 또 그 요구 조건도 굉장히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법원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을 가지고 재직중인 회사에 가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주세요 라고 요청해서 급한 불을 끄는 게 더 낫겠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을 때에는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고금리 대부업체에 문의하는 것보다는 퇴직금 일부를 중간정산 받아서 사용하는 게 더 좋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증보험 증권의 발급도 문제가 되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서울보증보험이나 허그 같은 보증기관이 증권 발행을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자, 채무자가 보험회사나 금융회사에 취업하려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하는 증권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서울보증보험이 증권 발행을 거부하면 낭패를 보게 되죠. 또 전세로 임대주택에 들어갈 경우에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지키기 위해서 보험에 드는 경우가 있죠. 이때도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증권이 필요할 텐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택관리사분들의 경우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신용보증을 해주는데요. 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신용보증의 보증보험료로 30% 할증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의 보증 관련 문제는 사전에 미리 체크하셔서 대책을 마련해 두신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생계비 지출이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생계비 지출 문제인데요. 이 생계비 지출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해서 변제금을 미납하고 폐지까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로만 생활하고 남는 돈은 전부 빚을 갚는 데 쓰라고 요구하는 제도죠. 그래서 처음 신청 시점에는 다들 각오를 단단히 하시겠지만 이게 막상 실제로 결정을 받고 매달 정해진 돈을 갚아 나가는 것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빠듯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전 같으면 한 달 생활비로 급여에다가 부족하면 대출까지 활용해서 살았기 때문에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몇백만 원은 됐었고, 또 실제로 매달 얼마를 사용하는지 정확히 계산도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개인회생을 하면서 1인 가구 생활비로 겨우 14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굉장히 힘들게 되는 거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월세, 공과금, 통신비, 교통비 나가는 것도 많죠. 숨만 쉬어도 나가야 되는 기본적인 지출만 잡아도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니까 정말 힘든데요. 자,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주말에 알바 같은 것들을 하면서 수입을 조금 더 늘리려는 시도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이것도 좋은 방법이죠. 자, 하지만 이것도 조건부 인가를 받는 채무자들은 불가능하죠.
조건부 인가를 받는 채무자들은 주말 알바급여도 나중에 법원에 다 보고해서 변제금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주말 알바를 해도 생활비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죠. 자, 그래서 철저한 지출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했을 때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불이익들을 알아봤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고 일일이 다 대책을 세우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큰 고비 없이 면제까지 잘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김신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